안녕하십니까. 문민명리 강의록 202화입니다. 이제 겨울이 들어가지고 많이 날씨가 쌀쌀합니다.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기토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기토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천간에서 무토와 기토를 아울러서 무토가 어떻고 기토가 어떻고 이렇게 아울러서 수업을 시작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와 기토를 집중적으로 묶어서 큰 틀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계절로 본 무토론입니다. 봄에 태어난 무토는 여자나 남자나 바쁘게 살고 활동적이다. 봄에 태어난 무토들은 대체로 바쁘다 뭐 이런 의미의 설명이겠죠. 여자는 허리가 잘 아프고 짐이 무거우며 몸에 수술도 받게 된다. 아무래도 뭐 봄에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남자는 무관이 많으며 명예가 잘 따르고 항시 두 곳에 바쁘게 산다. 여기서 무관이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는 무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무술할 때 무자입니다. 무관이 많다 이런 의미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뭐 몸을 움직이거나 활동적으로 살거나 항상 뭐 어떤 행동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땅을 파서 씨를 뿌리기에 바쁜 생활을 한다. 항상 봄에부터는 할 일이 많다. 여러 곳에 많이 다닌다. 뭐 이런 말이고요. 여름에부터는 여자는 부부운이 나쁘며 어머니가 고생을 하고 자식의 애로가 많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무토는 여름에 오화라고 하는 양인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좀 있다 뜻이겠죠. 남자는 바람을 많이 피우게 되고 부부간에 다툼이 많으며 이혼수가 많다. 아무래도 여름에 무토 같은 경우는 이게 오는 양인이기도 하지만은 양인도화의 작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정을 나타내 따뜻함, 어떤 감정, 도화살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땅이 말라 흉이 생기고 살은 뚱뚱하며 뼈대가 굵고 여자를 좋아하고 위도 안 좋아 효도를 못한다. 이건 뭐 너무 확대해석력이 말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너무 조열하기 쉽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가을의 무토는 여자는 건강이 안 좋으며 남자에게 반항심이 있고 집안을 끌어가게 되며 힘겨운 생활을 한다. 아무래도 가을의 의미는 상관의 작용이 크겠죠. 그래서 상관의 작용이 크다 보니 이 여자의 상관의 작용의 힘으로 인해서 집안 남자의 반항심, 뭐 집안을 끌고 나가게 되고 이런 말들에 대한 설명이 크게 있는 겁니다. 남자는 명예가 있고 튼튼하며 계급사회에서 놀게 되고 자식이 출생한다. 간혹 건달이 나오기도 하고 식복이 좋고 여자나 남자나 바람을 잘 핀다. 뭐 재주가 있다 이런 말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겨울의 무토는 여자는 성격이 강하고 율복이 많으며 과부가 많다. 또한 자식을 바라고 산다. 자식을 바라보며 자식의 희망을 걸고 자식이 잘 되기를 온몸을 투자한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남자는 명예가 있고 직장생활을 많이 하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집착도 강하다. 딱딱해서 정해진 직업, 직장 변동이 없고 고집이 세다. 뭐 한 곳에 정착한다. 직업 변동을 잘 안 가진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뭐 크게 뭐 염두에 둔다라기보다는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봄철의 기토는 남에게 인정을 받으며 남들이 필요로 하는 기토이다. 남한테 일 잘한다라든가 어떤 일에 신뢰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말 한다 이런 말이겠죠. 여자는 착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에게 잘한다. 남자는 바쁘게 살고 낙천적인 사람이 많다. 한 줌의 흙이라 봄바람이 쐬므로 이리저리 흩어지고 떠돌아다닌다. 아무래도 뭐 여러가지 활동적에 대한 얘기들 많고요. 여름의 기토는 여자는 자주 아프고 일을 벌리기를 잘하며 남자가 잘 따르고 실속이 적다. 남자는 바쁘게 살고 정이 많으며 여자들이 잘 따르고 부부간에 풍파가 많다. 장마철 물 흐르는 대로 한 줌의 흙이 떠돌아다닌다. 그 다음에 가을의 기토는 여자는 제복이 좋고 인정받고 일을 하며 말년에 잘 살아간다.
남자는 마음이 착하고 중년의 사고로 죽는 고비를 넘기고 재물에 실패가 많으며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 관제수, 인간의 애로가 많고 주로 남에게 봉사한다. 그래도 기토는 봄도 괜찮고요. 절기로 따지자면 여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난 기토도 괜찮다. 봄, 여름, 가을은 봐줄만은 합니다. 겨울에 태어나지 기토는 그렇게 여러가지 사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자는 제복이 좋고 공주병이 있으며 남편 손길을 바라고 색정으로 강하며 성격도 조용하고 남자를 좋아한다. 남자는 제복 있고 들어앉아 있는 직업, 공무원, 명예직이 많다. 한 곳에 얼어붙어서 남과 더불어 산다. 겨울의 기토는 움직임이 적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봄에 토사주는 봄은 농사를 짓기 위해 남이 다 쓰고요. 노다공소란 뜻이겠죠. 인덕이 없으며 외로움도 잘 느끼고 여자를 좋아하고 바람을 잘 핀다. 재산분리, 돈을 잘 벌어도 실속이 적으며 신경을 많이 쓰며 신경이 예민하다. 여름은 신경성, 고생이 많고 동기간 우애가 적습니다. 객지 타향 생활을 하며 외롭고 인덕도 없고 여름철 땅을 개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직 가을이 오진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곡식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은 했는데 소득이 없다. 토를 생하는 화는 가뭄에 또 화와 외려 답답하고 답답하면 안 좋다. 그러니까 토는 조열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여름에 조열이다 보니 힘들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가을에는 추수의 계절 곡식을 나눠주므로 심성 좋고 남에게 잘한다. 일 버려놓고 뒤끝이 없으며 누구에게나 잘하지만 부모 공양을 못합니다. 계모, 이복 형제가 생기고 겨울에는 역시 쓸모가 적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가을, 겨울에서 겨울은 그렇게 쓸모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으며 생각이 짧고 단순합니다. 직장을 갖는 것이 좋고 고집이 세다. 고집이 문제는 어느 분야에 가서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토의 주변 상황입니다. 토가 주변에 어떻게 어울릴 때 어떻게 상황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토가 토를 만나면 무덤덤하다. 그렇게 크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지요. 토가 토를 만나면 산에 산을 더해봐야 결국 산이기 밖에 더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원래 토라고 하는 성분이 산뜻하게 표현하는데 서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구조가 별다른 생각관계도 없는 토를 만나면 덤덤하게 보고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생긴 대로 살게 두면 서로는 아무 문제도 없이 편안하게 지낼 것이다. 문제는 남들이 간섭하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 가만히 냅둬야지 누가 간섭하는 게 이제 문제로 생긴다는 뜻이겠죠. 토라고 하는 성분은 간섭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느 누구든 간섭하는데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랴마는 토가 남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도 싫은 남들이 자신에게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느 일주든지 간에 자기한테 간섭하는 게 싫은데 싫다 보니 토일주들은 자기가 남들한테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간섭하지도 않으니까 남들도 간섭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토가 조용하게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찝쩍거려 보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모양이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에 꾹꾹 눌러 참지만 내침 무척이나 못마땅합니다.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한다느니 친구간에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하고 자기 각자의 생각대로 마구 짓거립니다. 쉽게 말하면 간섭한다, 자꾸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겠죠. 사실 토가 구조상 형제나 친구를 관리하는 요령이 서투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토는 피곤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토생토가 되는 경우 이제 토가 있었을 때 무덤덤한 경우와 토가 토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토질이 나쁘면 농부는 기름진 흙을 퍼서 채워 넣는다. 토 기운이 허약하면 양질의 토를 보충하므로 지력을 높인다는 간단한 의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너무 토가 신약할 때, 아주 물이 흘러 넘칠 때 토가 토생토가 된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오행의 이치라는 것은 반드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조금만 자연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다 보면 능히 그 움직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자연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농부의 안목에서도 능히 토생토의 이치를 읽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보다 더 좋은 공부거리는 없을 정도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토생토의 원리를 설명하게 된다. 이거 아까 토생토라는 의미는 토생토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너무 신약할 때, 신약한 사주가 되었을 때 이 토가 물이 흘러 넘치거나 토가 너무 조열해지거나 이랬었을 때 토가 그 토의 작용을 도와줄 때 토생토의 작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토극토의 작용, 토가 토를 극하는 현상은 지진에서 찾아보고 싶다. 지진은 땅이 서로 충돌하면서 진동하는 것이고 이렇게 진동하는 땅끼리 서로 부딪히는 것이므로 스스로 극하는 것이라겠다. 이럴 때는 심강했었을 때, 너무 극심강했었을 때 때로는 합고에서 토가 와서 예를 들면 기토가 있는데 기토한테 개수를 생명수로 삼고 있는데 무토가 와서 개수를 합고해 버렸었을 때, 용신의 기세를 꺾어버렸을 때, 때로는 너무 토가 많은데 안 그래도 토가 와서 그 힘들어질 때, 이럴 때 토극토의 작용이다. 이 토생토는 대체로 신약할 때 생기는 거고요. 토극토는 너무나 심강할 때 아니면 용신을 합고할 때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토가 금을 만나면 재주 넘는 곰이다. 토가 금을 만나면 재주 넘는 금이다. 토에서 금은 식상의 작용이지요. 식상의 작용일 때는 이렇게 재주 넘는 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덤덤하던 토가 금을 만나면 흥미거리가 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와락 달려들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토가 구조상 급속한 행동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토가 너무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아주 튀게 행동하는 성향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근하게 마음이 쓰이는 존재가 토생금이다. 은근하게 마음이 쓰이는 존재가 토생금이다. 토가 금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추리는 당연함을 알게 될 것이다.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의 세월이 경과해서 비록 토가 금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흙이 단단하게 뭉쳐지거나 어떤 아주 강력한 열에 의해서 자신의 성질을 금으로 바꾸기도 하지요. 그래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자연이라면 토가 금을 보자마자 정을 주는데 서툰 것도 자연이고요. 어떤 변화를 하려고 할 때 시간과 어떤 상황들이 여건이 잘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서로 연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정을 주는데 서툴다 이런 말이 금방 바뀌지 않는다. 조화롭게 주변의 기운들이 잘 모여야 됩니다. 라는 뜻의 설명입니다. 점차로 마음을 쓴다고 표현하거나 은근히 꾸준하게 마음을 쓴다고 하면 적절할 것이다. 은근한 관심이라고 말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얼른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실은 토가 은근하게 마음을 두고서 금에게 정성을 기울인다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가 토를 보고서 갑자기 자비심이 생긴다고 할 정도로 마음을 쓰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토의 사랑은 은근하고 꾸준합니다. 급하게 행동을 한다라든가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라는 말은 아니란 뜻이겠죠.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냥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토가 금에게 기울이는 정성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곡식을 만드는 것은 토의 영역이 아니다. 그냥 목에 뿌리를 잡아준 것이므로 전부이다. 그래서 토는 목에 뿌리를 받아서 그걸 목이 더 성장하고 잘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제공해줬다고 보는 것이 더 근사할 듯 합니다. 그래서
목의 뿌리를 잡아줬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목이 더 성장해 좋을 수 있게 성장해 올라갈 수 있게 공간을 크게 제공했다. 뭐 이런 말이 더 어울린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가 수를 만나면은 이용을 합니다. 토가 수를 만날 때 이용을 하게 된다. 토는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불을 필요로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성분은 아시는 대로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는 성분이니 토로서는 얼른 땅속으로 그 기운을 입력시키기가 여간 고역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토는 위로 막 솟구쳐 올라가고요. 나무처럼 어느 일정한 방향도 없습니다. 좌충우돌 하면서 가지요. 가벼운 불을 어떻게 땅속으로 가둘 것인가. 그래서 물을 끌어다 넣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은 아래로 올라가는 성분이고 상당히 무거운 구조이면서 불을 꼼짝이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을 이용해서 불의 기운을 땅속에다 가두게 되겠다는 것이 토다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의 기운을 땅에 데우면 즉시 물로 기운을 부릅니다. 물이 원하거나 말거나 토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 기운을 땅속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가 수를 만난다 이런 의미의 뜻은 이 화의 기운이 땅에서 곡식이 자라오려고 할 때 화의 기운이 필요한데 이 물의 기운으로서 그 화의 기운을 땅속에 잘 가둬서 땅이 얼지 않게 만들어주고요. 또 물을 가둠으로 인해서 그 층기로 인해서 수증기로 인해서 땅이 촉촉해지기도 하고 물에 흘러가는 영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토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토가 토를 만날 때, 토가 도움이 될 때, 때로는 극할 때, 금을 만날 때 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